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민간요법이나 경험들, 이런 지식들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하나의 거대한 의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인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 지난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입니다. 먼저 이 모든 혁명이 어디서 어떻게 싹 튀었는지 그 무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의학을 단단히 떠받친 세 개의 기둥, 바로 이론, 약물학, 임상을 하나씩 세워볼 겁니다. 그 위에서 활약했던 놀라운 인물들을 만나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천년의학의 초석이 되었는지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곳, 이 의학혁명이란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삼국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400년, 이 지난 시대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근데요, 이 시기는 그냥 왕조가 바뀌는 정치적 격변기가 아니었어요. 춘추전국 시대 그 혼란기 내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지식들이 드디어 하나로 통합되고 정리되는 뭐랄까 거대한 지적 빅뱅의 시대였던 거죠. 바로 이 혼돈 속에서 모든 걸 하나로 묶으려는 강력한 에너지가 의학 분야에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사유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경험과 만나면서 이게 엄청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이후 수천 년간 동아시아 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의학의 전당을 세운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설계도, 즉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을 설명하는 통일된 이론의 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변화의 한가운데 한 나라의 사상가 동중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자연의 원리인 음양오행 사상을 당시 국가의 핵심 철학이었던 유학과 딱 결합시킨 거예요. 이게 의학에 적용되면서 정말 대단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을 더 이상 그냥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작은 우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새로운 철학적 토대 위에서 탄생한 결정체가 바로 이 책, 황제내경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질병을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설명한 최초의 종합이론서, 말하자면 의학의 바이블이 탄생한 거죠. 황제내경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크게 네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인체를 자연과 연결된 소우주로 봤고, 둘째, 소문과 영추라는 두 파트에 걸쳐서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기본 원리를 싹 다 정리했어요. 셋째, 이걸로 진단과 치료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넷째, 환자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의학이 감이나 미신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찰과 이론에 기반한 학문으로 딱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자, 훌륭한 설계도가 완성됐으니 이제 건물을 지을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둥, 약물학입니다.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수많은 약초 지식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했을까요? 그 중심에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설 속에서 약초를 발견했다는 신농의 이름을 빌려서 권위를 더했죠. 실제로 신농이 쓴 건 아니고요. 지난 시대까지 쌓이고 쌓인 모든 약물학 지식을 집대성한 최초의 약물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정말 혁신적이었던 건 당시 알려진 365가지 약물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독성과 효능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했다는 점이에요. 독이 없어서 오래 먹어도 좋은 보약 개념의 상품, 병을 예방하고 몸을 보호하는 중품, 그리고 독성이 있어서 병 치료에만 써야 하는 하품. 야, 이거야말로 약을 안전하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최초의 사용 설명서를 만든 거나 다름없죠. 자, 이제 설계도 나왔고 재료도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둘을 연결해서 실제로 환자를 고쳐야겠죠? 마지막 기둥, 바로 임상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과업은 한 명의 전설적인 의사를 통해 완성됩니다. 바로 의성, 즉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장준경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의학에 평생을 바쳤는지 아세요?
당시 끔찍한 역병이 돌아서 자기 친족의 3분의 2가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거든요. 이 엄청난 개인적인 고통이 뜬구름 같던 의학 이론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불후의 명저, 상한잡병론이죠. 장준경이 만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변증시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의학계의 셜록 홈스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침, 콧물, 두통 이런 개별 단서 하나하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단서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패턴, 즉 증이라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에 딱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진단과 치료를 하나로 딱 묶어버린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임상의학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 약물학, 임상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단단하게 세워지니까 그 위에서 의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의학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시대의 슈퍼스타 한 명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외과의 선구자, 화타입니다. 이분은 정말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에요. 그냥 침만 잘 놓는 의사가 아니라 외과 수술은 물론이고 마취, 심지어 운동요법까지 여러 분야를 개척한 그야말로 혁신가였습니다. 화타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바로 그 유명한 조조와의 만남이죠.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던 조조에게 화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머리를 열어야 합니다.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제안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비산이라는 전신마취제까지 준비해서요. 이게 세계 최초의 전신마취제 기록 중 하나예요. 물론 의심 많던 조조가 거부해서 수술은 못했지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외과 기술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세워올린 세 개의 기둥이 어떻게 하나의 위대한 건축물로 완성되는지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천년을 버틸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대 의학의 진짜 천재성은요,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낸 발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단했던 건 수백 년간 흩어져 있던 지식이라는 퍼즐 조각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해낸 위대한 통합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론의 황제내경, 약물학의 신농본초경, 그리고 임상의 상한잡병론. 이 세 권의 위대한 책,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이 지난 시대에 하나로 딱 만나면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전통의학이라는 거대한 집의 토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수백 년 동안 이뤄낸 작업이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의학적 틀, 그 생각의 DNA가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의학 전반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철학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관찰을 하나로 엮어냈던 이 고대의 통합적 사고, 과연 모든 것이 분과별로 나뉘어 있는 현대의학은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위대한 통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